안녕하세요. 생방송 창업정보센터의 황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정부가 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은 씨는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 새 정부의 국정 목표가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부의 핵심 부처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의 기조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4일에는요,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금융기관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각계 부처들과 기관들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유익한 창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방송 창업정보센터. 오늘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02-6676-0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창업정보센터는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창업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요,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도전을 하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평소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갖고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창업 과정과 판매 전략까지 다양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줄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주은 씨와 제가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오늘도 반짝반짝 빛내줄 두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유익한 창업 아이템을 전해주시는 우리 반짝반짝 통통 튀는 리포터, 네. 우리 임상수 리포터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옷도 반짝반짝 하시네요. 어색하죠? 네, 안녕하세요. 임상수입니다. 오늘도요, 인터넷 창업에 대한,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아이템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또 반짝반짝 우리 임상수 리포터가 네. 두 가지를 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이템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 우리 또 주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나와주실 분이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산업통상진흥원의 인터넷 창업 담임 교수이자 넥스트 솔루션의 유지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창업 강사 1세대. 네. 그다음에 살아있는 화석. 네, 유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들으시면 네. 인터넷 창업에 대한 그동안 막혀 있던 걸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창업자든 예비 창업자든 아주 유익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좀만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럼 저희가 앞서 또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최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기회의 땅이다. 왜냐하면 정말 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인터넷 창업만큼 또 확산성이 있는 게 드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네. 말해서 뭐 떡볶이를 팔다가 잘 안 팔려요. 네. 그럼 다시 얼른 바꿔서 네. 신발 팔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 하다못해 이제 화장품을 팔다가 변기 또는 쓰레기통 뭐 이런 것도 같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팔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훈제 오리를 팔면서 예를 들어서 뭐 뚜러뻥을 판다든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인터넷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을 구사해 볼 수 있다. 이게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이 손 안에 있다.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지금 스마트폰, 그리고 뭐 컴퓨터, 그다음에 태블릿 PC 이 모두 안에 여러분의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판매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오픈마켓, 쇼핑몰, 커뮤니티, 입점, 소셜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판매. 여러분 정말 상품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는 저희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다 있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그 제품들을 해외에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와, 장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인터넷 쇼핑몰 창업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창업자 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4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우, 당연히 이유가 있죠. 네, 이거 노하우인데? 이거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창업자들이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지금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발이 되면 1년간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자금을 100만 원 또는 등급에 따라서 70만 원, 50만 원 무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볼펜이 있단 말이에요. 찌려보니까 10이 나와. 예? 근데 아이디어 좋아. 또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주는 걸로 볼펜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이디어 그거 말고 찌려보는 거 말고 이제 소리를 질러. 네. 그러면 샤프가 볼펜으로 깜짝 놀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요거는 뭐 청년 사관학교 아이디어 상업화 이런 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청년 실업자도 많고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실 이렇게 인터넷 창업을 도전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쫄망했습니다. 네, 다 망했어요. 근데 이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 10개가 생기고 9개가 망한다. 사실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그쵸. 우리한테는 실패율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폐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통계치를 보면 한 30%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30% 내외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 거의 1% 내지는 0.7%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10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실패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느냐? 첫 번째,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해서 그냥 물건 하나 올리고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물론 좋아요. 폐기, 또 무대포 좋은데 네.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2년 정도를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끈기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왜?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되면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사람들이 상위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에 뜨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가 컴퓨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모르고 인터넷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창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청년 사관학교,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 상업화 이런 걸 이용하면 좋지만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업을 실패로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이른바 대박 쇼핑몰과 네. 쪽박 쇼핑몰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차이점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준비 과정부터 판매 전략까지 저희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임상수 리포터가 네. 오늘도 역시 뭔가를 준비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또 조사해 왔다고요? 그렇죠. 제가 10년간 준비만 하고 아직까지 창업을 시작 못하는 예비 창업자로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터넷 쇼핑몰 하면 금방 뚝딱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 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우선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겠죠. 유통거래처 선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쇼핑몰 이름, 도메인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쇼핑몰을 디자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일까지 쇼핑몰 구축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도메인
도메인 등록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시청 전차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네 번째로는 전자결제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그 신청해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겠죠. 네.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 절차가 판매 아이템과 유통거래처의 선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매 아이템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판매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판매 아이템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 소량으로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매 아이템을 좀 선정을 했으면 이번에는 네. 유통거래처를 좀 선정해야 될 텐데요. 유통거래처는 직접 만들어서 이 판매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국내 유통 제품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소량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인지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어떤가요, 대표님? 제 말이 맞나요? 그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천연 비누를 한번 판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거를 재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단시장이나 재료를 파는 데 가야 돼요. 또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면 다른 상품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이익을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본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네. 리본 네. 같은 제품은 남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서리 부자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손재주 네? 그런 걸 발휘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당연히 그만큼 더 이윤을 붙여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인데요. 국내 유통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찾아가는데 네. 공장을 찾아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간다는 거. 그래서 결국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량 수입이 있는데요. 소량 수입은 장점이 마진율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불량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아이템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 거래처를 결정을 했으면 일단 네.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판매처가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쇼핑몰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도 쇼핑몰 만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독립형도 있고 임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쇼핑몰을 만드는 내가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할 것이냐인데 제가 11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왔어요. 네. 땅콩 모시는 분이에요. 기사분. 네, 그분도 이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와서 야, 쇼핑몰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아시는 지인이 일본에 계세요. 일본에 있다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물건을 직접 한국으로 주니까 그걸 이제 팔아봐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제가 실전 판매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계속 쇼핑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쇼핑몰을 의뢰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결국은 직업학교 가서 배우고 오셨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는 웹 디자인을 배우는 데만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힘드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그 주가 뭐냐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판매가 주지 디자인이 주가 아니다. 그럴 때는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이 시각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상품 판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럴 때 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도 무척 궁금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판매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진, 그다음에 거의 문구, 그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사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판매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인터넷 판매할 때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사진은 마음을 사로잡고 문구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사진은 눈을 사로잡고 문구는 마음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구매를 누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만큼 디자인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진,
문구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그 연필깎이를 팔 때의 경우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연필깎이를 팔 때 그냥 비통 경쟁자랑 같이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정말 경쟁을 치열하게 했죠. 근데 팔다 보니까 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10,000원 이상을 내는 것과 10,000원 이상을 주고 사는 것과 10,000원 이하를 내고 사는 걸 비교해 보니까 뭐 신길이 조절에 바로 거기 포인트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디자인하고 판매를 했더니 그 경쟁자가 마진 없이 거의 뭐 500원, 1,000원 볼 때 저는 최소한 6,000~7,000원 이상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팔았느냐? 아니에요. 한 37개 정도.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몇 개를 팔았냐? 300개가 넘게 팔았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진 문구 디자인을 정말 제대로만 구성하신다면 너무 가격 갖고 경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지금 사진과 문구 그리고 디자인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은 눈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진이 바로 화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초점도 제대로 안 맞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인터넷 판매를 보면 초점도 제대로 안 맞춰져 있는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판매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진은 반드시 정말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선명하게 고객한테 임팩트를 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시 효과인데요. 착시 효과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빅사이즈 의류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빅사이즈를 그런 모델을 빅사이즈 옷을 입혀서 판매하느냐 그런 판매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빅사이즈를 팔더라도 정말 그 가냘픈 모델한테 입혀서 판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이 옷을 입으면 빅사이즈라도 조금 슬림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진기도 중요합니다. 왜? 사진기도 우리가 막 찍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가들이 판매하는 곳이니까 그거에 맞는 DSLR 정도의 카메라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링처럼 모니터를 막 뚫고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좋은 DSLR을 구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 신형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오두막 그런 거. 굉장히 비싼데 더 거기다가 더군다나 렌즈까지 같이 구입하려면 네, 맞아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약간 소자본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 많이 되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카메라로 치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렌즈까지 하면 뭐 그 이상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거죠. 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런 말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망하면 우리가 사진관을 차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들이 그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굳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대, 몇천만 원대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중고 장터에 가면 좋은 카메라들이 중고로 나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새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새 제품들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거는 내놓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이거 그냥 뭐 기계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샀는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산 다음에 그 회사의 AS 센터 가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전문가들이 이미 다 상주해갖고 봐줍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럼 봐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 하자가 생겼어요. 이건 제 실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를 샀단 말이에요. 좋은 걸로. 근데 이제 그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 거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네? 그죠? 예, 색채가 똑같은 거야. 기스 낼까봐. 그래서 제가 그거랑 비슷한 기종으로, 그러니까 제가 살 때는 250만 원 정도를 주고 샀는데, 중고를 하니까 35만 원대에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AS 센터에 가서 맡겼죠. 네. 맡겼고, 그걸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담당자가 셔터 부분이 좀 느슨해 좀 망가졌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그걸 판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반품할까요? 수리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리해 줘서 그거를 정상 지금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굳이 비싸게 안 해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물론 네.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제품 사진을 잘 찍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좀 부각할 수 있게 그런 사진을 좀 잘 찍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지요. 저는 카메라를 사고 1년 동안
어깨가 해지도록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그 렌즈에 카메라에 아시잖아요. DSLR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처럼 가벼운 것도 아니고 네. 한쪽에는 카메라, 네. 한쪽에는 노트북.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시면 정말 카메라가 손이 익을 정도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게 보물이 아니거든요. 갖고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런 카메라 회사에서 무상으로 교육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 교육을 들으시면 아주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걸 배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셔터 모드, 그다음에 조리개 우선 모드, 그다음에 매뉴얼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점이 포토샵이 아닐까 싶은데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또 수정을 하다 보면 정말 좋잖아요. 저도 이 포토샵의 매력에 빠져 있는데 어떤가요? 저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포토샵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제가 카페하고 페북에다가 제 사진을 조금 손 댔어요, 사실은. 당연히 우빈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강의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포토샵은 사진을 좀 더 구매 고객이 구매를 유도하게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자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토샵으로 얼마나 사진을 잘 보정하느냐. 그래서 포토샵은 바로 상품에 날개를 달아준다. 그래서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포토샵을 너무 하다 보면은 사진을 사실을 잘 찍으면 포토샵을 굳이 손댈 건 없거든요. 근데 사진을 잘못 집어넣고 포토샵을 손대게 되면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은 기본적으로 배워두시고 거기에 포토샵까지 익힌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SNS 사진을 다들 못 알아봐요. 네. 참 이게 폐인데 그래도 상품의 퀄리티가 잘 나오게 하려면 일단 카메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메라 아까 그 교육을 받는 곳이 무료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그런 교육 말고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우 그렇습니다. 아우 이 방송은 아주 노하우만 쏙쏙 빼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단 제조회사에서 하는 무료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만을 정말 가르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실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진을 왜 찍고 디자인을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판매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회사들은 뭐냐? 오픈마켓, 쇼핑몰 그런 회사들은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얻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생겨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산을 내야겠죠? 양산하는데 돈까지 받으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진 교육, 포토샵 교육, 하다못해 뭐 마케팅 교육까지 다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실무 위주라는 거. 네, 그래서 뭐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 네. 요거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네. 이 카피라이터나 작가분들도 어려워하는 이 문구인데요. 특히나 저희 같은 일반인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업에 관련된 그런 문구를 만들려면 참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우, 완전히.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팁.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구는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그 몰라요. 표현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와이프님이 주무실 때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최면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할 때 얘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귀에다 대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사랑해달라고. 그것처럼 저희가 문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가 판매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이 처음에는. 그러면 일단 디자인은 처음에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 판매하시다 보면 고객들의 건의사항 그리고 제품의 하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거를 문구를 잘 적어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은 그러니까 제 제품은 이런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깎이인데 이 색연필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색연필은 물러서 잘 부러집니다. 그런 문구들을 잘 적어놓으면 고객들이 좀 더 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입니다. 네, 문구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정말 저도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처음 디자인을 한 후에 판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다시 그 상품 페이지 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공인중개사 교재를 팔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물론 다른 경쟁자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만 그 시험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 시험에 많이 응시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트에 가보면 여성들이 구매하는 주요 상품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사은품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인터넷도 오프라인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은품을 쭉 달아줬습니다. 달아주니까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도 이게 인터넷 판매할 때 사은품이 바로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이 세구나. 왜? 그것도 구매자의 패턴을 생각해서 그거를 화면에다가 사은품에 대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사은품 그리고 시험에 마치 그걸 보면은 좀 더 유익하게 될 만한 사은품들을 많이 붙였더니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은품은 바로 고객이 그러니까 판매를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으면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창업 절차, 이 쇼핑몰 구축, 뭐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나가서 사은품을 붙였을 때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은품을 붙였을 때 노하우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은품만 나열하는 것은 또 무의미합니다. 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은품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모의고사는 어디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뭐에 좋고, 그 다음에 요약집은 뭐에 좋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사은품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은품도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말고 일단 화장품을 파는 그 판매자들을 보면요. 하나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크림 하나를 샀는데 사은품이 한 5-6개가 와요. 그거는 뭐 사은품을 줘서 고객을 유인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만든 다른 제품을 사은품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제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은품만 잘만 활용한다고 해도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요, 제품을 살 때 사실 잡지를 살 때도 부록을 먼저 보고 사고요. 네. 그 본 제품보다도 사은품이 더 많은 제품을 사게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 때 어떤 마케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돈이 들어가는 마케팅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은 하루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죠? 그냥 알짜배기를 얻듯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비축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 커뮤니티 마케팅 또는 블로그 마케팅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유지호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창업정보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업에 관한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02-6676-0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창업정보센터는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창업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